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특작가공 배연구소의 서호진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배가원 토양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과원 토양 상태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양 관리, 그 토양에 맞는 시비를 하기 전에 자기 토양에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슨 성분이 많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토양 분석과 아울러 식물체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표는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고 봤을 건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토양 분석 후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면 분석값에 따라 많고 어떤 요소는 함량이 적고 적당하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배가원에서는 시비 토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 가원에 토양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토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토양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시료 채취 시기는 비료 주기 전, 또 시료 채취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나무를 중심으로 30cm 정도 부위를 택하여 표토를 약간 긁어낸 후에 깊이별로 표토 20cm와 심토 부분 20에서 40cm의 부분의 토양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토양은 시비에 관련해서 토양 관리는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토양을 관리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살펴보면, 토양 관리를 통해 식물에 적합한 성장 조건을 제공해주고, 또한 토양 분석을 통해 자기 토양 내 양분 함량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라 맞는 양분을 투입함으로써 투입 농법이 가능하고, 또한 화학 비료를 절감, 또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과식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토양은 무엇이냐 보면 토양의 구성을 보면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으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성질이 융합되어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관리하는 것보다 모두 같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집 건물 자체를 크기를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들어있는 가전제품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는 모두 상관성이 많아서 어느 하나만 관리하는 것보다 다 모두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배나무 시비를 어떻게 할 건지, 시비를 보시면 시비의 목적을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과수가 똑같지만 안전된 수질을 유지하고 또 고품질과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보면 적정 양분을 공급하여 조기 발화를 유도하고 신초 생장을 멈춤을 통해 과실 비대기로 전환을 원활하게 하며 광합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시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영양 상태에 따라, 또한 토양과 엽 분석을 통해 시비량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 상태를 살펴보면 강전정이나 착과량이 절 때는 질소질이 억제가 되어 있고, 세균 발생량이 많다면 소발생 때 많이 주고 다발생일 때는 줄여주면 됩니다. 또 재배 조건에 따라서는 모래진의 식양질통에서는 다비재배가 필요하며 사양질통에서는 분시재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나무 시비를 위해서 연간 생장 단계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연간 중요한 생육 단계는 발화, 전엽 후 저장 양분에서 동화 양분으로 전환되는 양분 전환기, 그리고 신초 생장에서 과실 비대로 전환되는 신초 생장 정지기, 그리고 과실 비대기, 또 성숙기 및 수확기, 휴면기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배나무 재배 시에는 이들 생육 단계별로 나무 생육 특성에 파악하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재배 관리를 하여 건전한 수채를 하는 것이 고품질 과실 생산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나무의 시비는 딱 밑거름, 웃거름, 가을거름으로 세 시기에 나눠져서 시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밑거름을 살펴보면 낙엽기부터 휴면기 중에 사용되는 비료로서
전체 질소 시비량이 5에서 70%, 인산질 비료는 100%, 그리고 칼리질 비료는 50에서 60%가 시용이 됩니다. 이때 퇴비 및 석회를 기비로 주며 시비 시기, 퇴비 종류에 따라 화학 비료량을 가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웃거름은 생육식 기간 중 부족한 비료를 성분을 보충해 주는 건데, 보통 5월에서 6월 상순에 비료를 주는데 과실 비대와 꽃눈 분화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가을 거름이 있습니다. 가을 거름은 과실 생산에 소모된 양분을 나무에 보충하여 줌으로써 다음해 발육 초기에 이용될 저장 양분을 많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배 가운데 토양 관리 문제점을 보시면 토양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염류 직적이나 인산, 칼리 증가 등이 많고, 또한 지력 이하를 바탕으로 지력이 저하되어 유기물 함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미생물, 천적 감소 등으로 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유기농 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이 있는데요. 현재 친환경 용농 자재로서 보급되는 자재는 30여 종에 불과해서 무분별한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또 미숙 퇴비 다량 실용으로 해서 토양 내 염류 직적, 지하수, 질산염, 오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관리하는 데서 어떤 특정 어떤 영양분만 많이 준다고 해서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아지는 건 아닌데요. 이와 같은 표를 보시면 여기 통나무 통이 있는데 이 안에 그 옆에 나와 있는 판자대기 각 구성 성분이라고, 영양분 성분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양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상호작용으로서 모든 적정 양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채소율의 법칙이라고 해서 유명한데요. 농작물 생육이 과잉이 영양분이 아니라 부족 영양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특정 성분이 과다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영양분에 따라서 과실의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적정 양을 시용해서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나무 생육 시기별 부족하기 쉬운 비료 성분을 찾아보면 괴하기 전후로는 붕소, 그리고 과일 비계에는 칼슘, 비가 많을 경우에는 칼리와 마그네슘, 또 건조기에는 칼슘, 붕소, 철, 생육 후기에는 마그네슘, 칼리가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이와 맞게 시비를 시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밑거름, 웃거름, 가을거름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밑거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밑거름은 유실량이 적은 완효성 유기농 비료를 10아르당 300평당 2톤을 주시고, 그리고 토양 지력, 보강, 초기 생장 증진을 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질소지는 연평균 100으로 났을 때 70%가 밑거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밑거름 같은 경우는 지표본에 살펴야 하면 근권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땅 파주기를 같이 땅을 파주면서 토양에 골고루 섞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유기물을 밑거름인데 유기물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유기물은 화학 비료를 제외한 비료를 통칭하여 유기질 비료라고 불리고 있으며, 원료나 제조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유기질 비료와 부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기질 비료를 줘야 하냐면, 예전에는 유기질 비료는 양분 보유, 토양 물리성, 화학성 개선을 중심으로 유기질 비료를 줬다면, 현재는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의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생물 지부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미생물 활동을 함으로써 토양이 이 호달 구조에서 이 떼알 구조로 바꿔주는 그런 구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축분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톤당 개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질소는 18kg, 인산은 32kg, 칼리는 16kg나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요소 2포대, 인산 8포대와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준다고 토비를 많이 주게 되면 과축성분을 많이 시용하게 되면 인산이 과액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엽이 황화되는 인산 함량이 많아지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게 되면서 오른쪽처럼 이 사진처럼 잎 철분 결핍 외에 잎 황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잎 황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 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밑거름은 웃거름이다. 웃거름 같은 경우는 5월에서 8월 정도에 저희가 시비를 주는데요. 이 시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아까 소드에 언급드렸던 토양 분석이랑 엽 분석을 통해 부족한 성분이 있었을 때 그때 시비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웃거름의 비료 시즌은 밑거름이 질소지 비료 70%였다면 웃거름 수준은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질소지 웃거름을 가급적 피해야 될 경우를 보시면 이 자시 가운데 토양이 토성에 관계없이 토신이 깊고 보수력이 있고 좋다면 반드시 웃거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상 환경에 따라 또 과실 상태 그리고 나무 상태에 따라 배나무는 7호의 신초가 정지가 되는데요. 윗거름을 질소를 또 시비를 하게 되면 다시 2차 도장을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소 웃거름은 좀 피해야 됩니다. 배나무는 신초에 따라서 신초 발생에 따라서 이미지적 진단이 가능한데요. 왼쪽 보면 선단 비대형, 울퉁불퉁형, 정상형, 선단 비대형에 따라서 선단 빈양형 같은 경우는 세근이 빈약한 경우고요. 울퉁불퉁한 경우는 양수분 흡수가 많거나 적었을 때, 또 선단 비대형 같은 경우는 질소가 비호가 늦은 경우, 그래서 웃거름을 계속 주게 되며 그러면 선단만 비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또 2차가 도장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질소를 시비량 결정은 이 토성에 따라서 나무 수령에 따라서 생육 상태에 따라서 질소지 시비량이 달라지는데요. 적당량을 줬을 때는 광합성량이 증가되고 고당도 대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다하게 시용을 하게 되면 당도가 저하되고 착색이 불량, 습기가 지연되고 꽃눈이 불량, 오른쪽 사진처럼 꽃눈이 고사하는 그런 형태의 수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결핍 대책, 이런 부족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 황산칼륨을 0.5에서 1.0% 살포하며 유기물을 시용하고 또 황산가리를 300평 기준에 20kg를 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밑거름을 감량을 하고 웃거름을 줄 경우에는 단순히 한 번 씹에서 많이 주지 말고 3에서 4회를 분시해서 주는 경우가 유리하고 토양 내에 좋게 나타납니다. 질소를 시기별로 주면 이 양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나무에 어디로 가는가 살펴보면 여름 비료 같은 경우, 가을 비료, 밑거름 같은 경우는 밑거름을 주게 되면 밑거름은 뿌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가을 비료는 수채 쪽, 근데 여름 비료는 이 도장지, 발육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여름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적정량 이하게 되면은 이 꽃눈으로 또 발육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체에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토양이랑 엽 분석을 통해 부족했을 경우에 주지 굳이 여름 비료를 질소를 많이 적정량 이상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는 배나무 질소 중단 시기와 과실 당도의 관계인데요. 엽내 질소 함량이 7월 하순부터 수확기까지 감소가 큰 경우 당도가 높다는 표가 되어 있습니다. 배는 보통 7월 초순경에 정지기 하는데요. 이 정지기 친초가 정지하였어도 계속 주게 되면 질소질 비료가 계속 친초로 가서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영양 성분에 따라서 좀 줄여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배나무 잎의 질소 함량에 따른 다른 변화인데요. 엽내 질소 함량이 나오면 이와 같이 3.5% 엽내 질소 함량이 많으면 이 대과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당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엽내 질소 함량을 3%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 수량도 10아르당 5.4통, 300평 5.4 적정 수확량이 나오고 당도도 11.4% 이상 고당도가 나오기 때문에 엽내 질소 함량을 높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산이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그 활발한 조직에 많은데 신엽과 뿌리 끝에 많이 나타납니다. 과잉이 나타나면 다른 양분의 흡수를 나쁘게 하는데요. 칼슘, 아연, 붕소, 철과 결합하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토양 분석을 해보면 인산 함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다 불용성 함량이라고 인산을 못 쓴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인산은 다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인산을 쓰시려면 토양 내 pH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pH를 6.5 정도로 조절하시면 이 인산을 불용성 인산을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칼리는 그 영양생장기에 주로 흡수가 되는데요. 과실의 30에서 60%가 존재가 되는데요. 이 칼리는 뿌리의 발육과 꽃눈 분화의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리가 과다했을 경우에는 배에서 유부과와 토양 염류가 증가되는데 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또한 줄기 연약, 과실의 산함량이 감소되고 저장량이 감소, 가뭄 및 냉해 피해가 나타납니다. 또한 6월 중에 칼리가 부족하면 과실비대가 극히 불량하므로 성엽의 과장자리에 엽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핍 대책으로는 황산칼륨을 연면 시비하거나 황산가리를 시비하면 되겠습니다. 황산가리와 염화가리 특성을 비교해보면 황산가리는 염류 농도에 의해 장애가 적고 염화가리는 장애를 조장하게 됩니다. 배에서는 그래서 황산가리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엽록소 형성, 인산 이동, 칼리 흡수, 당분의 이동을 중인데요.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질소 효과와 관계가 깊어서 지엽의 생장이 빨리 정지되고 그리고 지엽의 생장이 빨리 정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핍 대책으로서는 표형 pH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300평 기준의 고토석회를 80에서 100kg를 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면시비로서는 황산마그네슘 2% 용액을 3, 4의 연면살포를 시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붕소입니다. 붕소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되면 엽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쪽 나온 사진처럼 엽이 말려 들어가거나 고사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붕소가 결핍되면 각종 생리장애가 나오는데요. 과육의 콜코아가 되거나 갈변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족 시에는 붕사를 300평당 2kg에 3kg 또 붕산을 0.2에서 0.3% 정도를 연면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입니다. 칼슘은 역할은 과실의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생리장애를 억제시키고 전장력을 증대시키며 토양의 단립화를 촉진시켜 뿌리의 호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징은 이동성이 좀 적어서 과실 내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결핍이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로 과실에 밀증상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또한 신초에 엽이 황화가 되고 생장 그리고 고사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칼슘이 결핍이 되면 석회의 식물층의 결핍 원인이 되면 토양 내 칼슘 부족의 온도의 높고 낮은 염류의 농도가 높은 경우 그에 대해서 석회의 결핍이 나타납니다. 이 과잉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칼슘의 공급으로부터 석회를 과량 시용하게 되면 질소 흡수를 저해하여 영양 생장이 억제되니 과실에 떫은 맛이 남게 되고 토양 내 유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토양이 굳게 되고 이로 인해 미생물이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석회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건가? 다른 비료와 혼용을 하지 마시고 석회 시용 15일 전에까지 질소 시용을 마치시고 또 유기물과 함께 사용하여서 입단화를 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시비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올해는 이만큼 줬으니까 작년에는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비량 결정은 토양 내 그리고 엽 내 성분을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비를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